네, 화요일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막 3시, 오늘 장이 이제 마쳤습니다. 자, 오늘 장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적자는 포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오늘 장을 기다렸을 텐데요. 자, 여러분의 기대에 딱 들어맞게 오늘은 상당 부분 반등하면서 어제 낙폭을 메워주는 장이었습니다. 지금 지수별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종합주가 지수는 10포인트가 넘게 올랐습니다. 1978선으로 오늘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 역시 8.9% 상승을 하면서 550선을 회복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자, 보다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자,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여러분께 자세한 정보 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사흘 만에 상승세 이어졌습니다. 이 오전장에서는 삼성전자가 강한 상승폭을 키우며 ITG 주가 역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가운데 코스피 지수 역시 상승 탄력 강하게 받으며 1980선 후반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러나 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1980선 지켜내지 못한 채 장마친 모습입니다. 0.53%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1978포인트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기조 이어가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2천억 원에 가까운 매도 물량 출회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전일에는 2%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며 오름폭 강하게 키웠습니다. 외국인의 이 순매수 기조 속에 오늘 코스닥 550선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 계속해서 포착됐는데요.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 탄력 강하게 키운 모습입니다. 1.85%의 상승세 보이며 550선 회복하며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06억 원의 순매수 우위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 견인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매도 물량 출회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9거래일 만에 이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키프로스에 대한 우려감은 여전한 가운데 고점 매도 포지션이 강하게 나왔는데요.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3원의 내림세 보이며 1111원 6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상승폭 강하게 이어진 하루입니다. 2%대의 오름세 보이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147만 5천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기아차의 경우 약세 흐름 보인 하루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0.88%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이 디램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름폭 이어졌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는 28,6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국전력은 1%대의 조정폭 보이며 38,8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신한지수가 1%대의 내림폭, LG화학과 현대중공업은 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파라다이스 오늘 약세 흐름입니다. 21,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CJ 오쇼핑 오늘 상승세 강하게 이어졌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다소 둔화된 모습입니다. 1%대의 상승세 보이며 주당 4,800원씩 오른 하루입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와 SK브로드밴드가 강보합권, CJ ENM이 약세 보이며 35,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GS홈쇼핑과 다음이 1%대의 오름폭 이어졌습니다. 시즌이 오늘 강세가 두드러진 하루인데요. 5%에 가까운 상승세 보이며 71,7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FA가 3%대의 상승 흐름, 젠베스 역시 오늘 강세입니다. 5%에 가까운 오름폭 보이며 42,0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한 가운데 오늘 ITG 주가 동반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2%대의 강세 보이며 147만 5천 원에 SK하이닉스와 LG전자 모두 강보합권에서 장마친 모습이고요. LG이노텍은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오늘 6%대의 급등세 보이며 77,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금융주 주가 오늘 동반 하락 흐름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신한지주가 1%대의 내림폭 보이며 39,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역시 약세 흐름, BS금융지주 3%대의 내림폭 보이며 15,4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음원 스트리밍 가격 징수 방식이 정액제에서 종량제로 변경되는 가운데 엔터주 주가와 음원주 주가 오늘 동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먼저 엔터주 주가입니다. SM 오늘 4%대의 오름세 보이며 47,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YG 엔터테인먼트 역시 3%대의 강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음원주인 KT뮤직 역시 1%대의 상승 흐름, 소리바다 역시 강보합권에서 장마치며 2,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이 공격적인 정치 행보가 나타나면서 오늘 관련주 주가 상승 흐름 이어졌습니다. 안내비 4%대의 강세 보이며 75,1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솔고바이오 오늘 강력하게 상승폭 이어졌습니다. 10%에 가까운 급등세 보이며 1,28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써니전자 오늘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5,06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은행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러나 다소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외환은행은 약 보합권에서 장마치며 7,21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한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한진그룹이 지주회사 전환에 나설 것이라는 이 증권사 전망에 강세 흐름 이어졌습니다. 10%대의 강세 보이며 주당 2,200원씩 올라 24,0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엠텍비전 살펴보겠습니다. 엠텍비전 오늘 4년 연속 순손실로 관리 종목에 지정되면서 하한가까지 밀렸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역시나 12%대의 급등세 이어지며 253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한 오늘 장시황을 시황센터 김영 캐스터로부터 자세히 들었습니다. 자, 보다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신증권 컨설팅랩의 최진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양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장 정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전일 큰 폭의 약세를 나타냈었던 국내적 증시는 키프로스와 관련돼서 구제금융원 불확실성에 대해서 추가 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간밤 해외 증시 낙폭 축소에 금일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투자별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팔자세를 이어갔으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물 압력이 다소 둔화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전일 매도세에서 재차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 등 코스닥 시장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장도 오늘의 흐름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내일 장에 대한 전망 또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은 현재 어떻게 수립하고 계시는지요? 예, 일단은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조건과 관련돼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투자 심리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현재 키프로스의 구제금융 조건과 관련돼서 소액 현금자, 예금자들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키프로스 정부가 결국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할 경우 거액 예금자들에 대한 부담감은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회성 부담금이라는 점과 키프로스의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점에서 그 영향이 예전 그리스의 국채 문제처럼 커지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례에 없었던 예금자들의 부담금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는 향후 유로존의 은행 위기 발발 시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금일 오늘 밤에 있을 해외 증시로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지만 탄력적인 반등은 어느 정도 제한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틀간 열리고 있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유동성 긴축 우려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한 이번 주에 발표될 기존 주택 판매 지표 등 주택 시장과 관련된 실물 지표의 확인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일 주택 시장의 체감 경기가 예상 밖의 둔화세를 보였지만은 아무래도 기존 주택 판매 등에 있어서 경기와 관련된 미국의 주택 경기가 계속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될 경우 경기와 관련된 확인 작업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코스피가 반등을 했습니다. 거의 뭐 1980선까지 따라 붙었는데요. 자, 내친김 한 2000선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당분간은 좀 더 그래도 숨고 그러기를 해야 될런지. 자, 어떤 진단을 내리십니까? 예, 일단 방향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전일 기술적 지지선에서 반등을 나타났다는 점에서 증시의 방향성은 여전히 윗방향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과 유로존의 불확실성과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불거지고 있다는 점은 외국인들의 탄력적인 대응이 좀 더 아직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 금일시장이 반등을 나타냈었지만은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이어가기보다는 여전히 유럽 사태 및 유동성에 대한 확인 과정을 좀 통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주를 위주로 한 코스피 시장보다는 아무래도 종목별 대응이 순환매로 인해서 종목별 대응이 빠른 코스닥 및 중소형주의 시장 위주로 시장이 빠른 순환매를 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진 책임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샘플러스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자, 오늘장의 수급 특징 또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시장의 분위기 상당히 좋았죠. 어제는 걱정이 상당히 많으셨을 건데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웃게 만드는 코스피가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소와 닭이 다 잡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닭이 제대로 잡혔습니다. 그만큼 코스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부분을 우리가 여실히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점이 조금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을 했지만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어제 1970포인트가 무너졌습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일단은 1980포인트를 또 도달하지 못했고요. 약간 또 장중에 또 밀리는 모습, 그래서 197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코스피 같은 경우 위에 저항 구간의 움직임이 지금 조금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더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갭상승을 하면서 시작을 하고 1.65%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550포인트를 또다시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던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의 시장 분위기를 따진다면 그런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힘이 조금 약해 보이는 게 사실이고요. 대신 코스닥이 상당히 강해 보이고 호재거리를 찾더라도 코스피는 왜 이렇게 호재거리가 없을까요? 그만큼 지금은 금리 인하를 안 했습니다. 금리를 안 하면서 경기 부양 관련주가 오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이 한번 보신다면 외국인은 대부분 다 소형주라든지 아니면 건설업이라든지 통신업종에 매수를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대부분은 매도세를 유지를 했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대형주에 관해서는 외국인은 꾸준히 매도를 하는 모습. 하지만 오늘 기관이 받쳐줬죠. 기관이 어느 정도의 코스피를 당겨주면서 다시 한 번 더 흐름상 반등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에 기관이 다시 한 번 더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좀 특별하게 조금 보셔야 되는 게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2% 올랐지만 어제는 상당히 많이 빠졌었죠. 그런 부분을 보시면 일단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 어느 정도의 순환매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경기 부양주로 원래는 넘어가야 되는 흐름이지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전기전자 업종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반도체도 한번 오르고 그다음에 그냥 스마트폰 부품들도 오르고 아니면 그냥 전기전자 제품들도 좀 오르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연출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운수장 업종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반등의 타이밍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 엔화가 원엔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엔화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는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그런 가격으로 따진다면 예전에 1,000원 했던 게 지금 일본
N으로 지금 800원 정도 하시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일본에 대한 가격적인 압력이 계속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을 하시고 당연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이 경쟁사가 있는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조금 접근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코스닥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바로 IT였습니다. IT가 또다시 큰 폭으로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을 이끌었고요.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대부분 다 매수세,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됐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오늘 장에 대한 특징과 흐름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특징적인 업종에 의해서 이제 종목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 듣고 싶은데요. 자, 오늘 종목별로도 상당히 좀 명암이 많이 엇갈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의 하락세를 좀 마무리 짓고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데 대해서 시장의 전체 에너지의 상승, 반전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기도 한데요.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전기전자 업종이 아니면 우리나라 이 코스피 시장을 누가 이끌까 이런 의문점도 나타나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만큼 한편으로는 오른 거를 보고 있으니까 기분은 좋았지만 또 한편은 씁쓸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여타의 국가들은 경기 부양 관련주들이 오르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IT만 붙잡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정도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추세대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끊임없이 추세대 안에 지지가 나오는 모습이 긍정적이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갤럭시 S4가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서 분명히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이 있겠지만 지금은 지금까지 힘 자체는 남아있다는 걸 오늘로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실 수 있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120일선을 밟고 반등은 나왔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큰 폭의 다시 한 번 더 상승세를 보이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행보장세가 조금 연출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옆으로 우리가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원대가 1차적인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겠고 그 위에는 160만 원대겠죠. 그래서 박스권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대신에 140만 원대 근처에서는 신의 영역입니다. 무조건 사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종목 넘어가서 슈프리마를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슈프리마가 7.77%가 올랐습니다. 예, 잭팟이죠. 그만큼 오늘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마감을 했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4의 홍채 인식 관련으로 해서 먼저 선반영이 됐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오늘 다시 한 번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그만큼 바이오 인식에 대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해내는 결과치가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보신다면 지금 바이오 인식 시장이 연 21%가 성장하고 있답니다. 거기에 대해서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북미 지역이 아직까지 7%대의 점유율에 지나지 않고요. 그만큼 북미 시장에 대해서 좀 더 활동적으로 넓힐 수 있지 않나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이 된 결과치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 오늘의 7% 상승은 우리가 조금 의미를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일전에 21,000원대 매수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 자체를 지금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하단의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내려갈 때 파란 거와 빨간 거에 주목하셔서 보시면 빨간 거는 높지만 파란 건 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팔 때는 주가가 내려갈 때는 그만큼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걸 뜻하고요. 대신에 올라갈 때는 그만큼 체결이 많이 된다는 걸 뜻하겠죠. 그만큼 올라갈 때는 손바뀜이 빨리 일어나지만 내려갈 때는 그만큼 이 가격대는 못 판다고 생각을 하니까 투자 심리상 거래량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바로 체결량이 거래량이 되겠죠. 그래서 파는 사람, 사는 사람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지지를 하고 다시 가는 분위기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다시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군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나패스라는 종목을 좀 신중 있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 8.8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IT주들이 많이 올랐고 반도체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아나패스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나패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점유율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어떤 부품을 납품하냐? TV에 들어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T콘 반도체라고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는 업체입니다. T콘 반도체가 뭐냐면 타이밍 컨트롤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밍 컨트롤러가 주로 하는 역할이 대형 패널, 그래서 10인치 이상의 대형 패널에 종 LCD라든지 LED에 탑재가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빛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데이터 양을 조절하고 그리고 화질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반도체의 핵심 주요 부품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LCD, LED TV에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드라이버 IC 같은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테마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말씀을 과감하게 좀 드리면 아나페스가 제가 말씀을 드렸죠. TV용 반도체라고. 그리고 한 가지 종목을 더 말씀을 드린다면 RF셈이라는 종목이 드라이버 IC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드라이버 IC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만큼 또 TV에 들어가는 또 반도체고요. 지금 또 13,000원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쪽에 지금 TV용 반도체 업종에 한 번 더 지금은 순환 매장세가 타면서 테마를 이룰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분야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보시면 아나페스가 좀 더 지금은 세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박스권 자체를 지금 돌파를 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한 번의 실패를 하고 두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실패를 했고요. 다만 네 번째는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만큼 삼성 TV가 아무리 화질이 안 좋고 그리고 LG TV가 더 잘 나간다. 그만큼 LG TV가 조금 가격도 더 싸다. 이런 매력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그래도 삼성 TV죠. 그래도 삼성 TV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장의 점유율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인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TV 수요가 좀 늘면서 다시 한 번 더 매출 확대가 전망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타이밍 컨트롤러를 만드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 지금은 14,500원 밑으로 무조건 사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14,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사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그 가격이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4,500원까지는 조금 과감하게 베팅하는 전략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요. 손절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손절가는 하단에 13,000원까지는 좀 길게 열어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실적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주식은 사야 될 때는 사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를 하는 입장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면 대신 1차적인 목표가를 같이 한번 우리가 따져본다면 일단은 16,000원까지는 1차적으로 홀딩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14,500원 하방으로 분할 매수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3,000원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아나페스, 슈프리마, 삼성전자 오늘장 특징주로 상세하게 설명과 그 장점 등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로즈스타클럽의 이상로 전문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최고의 전문가들과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하태준 차장,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현 과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인지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를 여쭤봤고요. 네, 그에 대해서 하태준 차장께서는 6대4로 주식 6, 현금을 4비중으로 가져가자고 했습니다. 1분기 실적 추정치 상향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고요. 종목은 코웨이입니다. 정승현 과장께서는 코스닥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되는지를 좀 살펴보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수급이 지속되는 종목을 집중하자고 했고요. 신대양 재질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간략히 먼저 정리해봤습니다. 자, 먼저 주식을 살지에 대해서 하태준 차장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주식하시기가 좀 어려운 장세가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서 유럽 쪽만 하더라도 키프로스발 유로존 리스크가 재점화되는 분위기죠. 이와 관련해가지고 무디스가 유럽 은행들의 신용등급에 좀 부정적이다라고 또 코멘트를 달기도 했었는데요. 여기다가 또 미국 주택 그 시장 지수가 또 예상보다는 덜 나왔습니다. 최근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장중에 또 중국이 소폭 상승하긴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중단기 하락 추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아쉬운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의 최근에 현물 수급 상황도 그리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외국인들의 한 이틀 정도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수 자체가 고점 대비 단기적으로 좀 제법 조정 좀 받았습니다. 또한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급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한 오늘과 내일 FOMC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주식과 현금 비중을 5대5 정도 말씀드렸다고 한다면은 주식을 조금 더 담아보는 쪽으로 6대4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주식을 6, 현금을 4. 그래도 뭐 요즘 같은 상황에서 일반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현금을 40% 정도 좀 갖고 있기가 워낙 만만치 않죠. 그냥 100% 꽉꽉 채워서 주식으로 갖고 이제 직성이 풀리는 분들도 많으셔서요. 자, 그런 분들께 좀 쉽지 않은 주문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현금의 유용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점에서 귀담아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승현 과장님요. 네. 최근에 사실 주식을 하면서 그 앵커님 키프로스라는 나라가 네. 원래 어떤 나라인지 알고 계셨나요? 키프로스요? 네. 저의 그 지적 수준을 시험하십니까?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네. 무식해서 그런지 저는 이 주식을 하면서 최근에 이런 나라가 있다는 건 이제 처음 알게 돼서. 아니, 저도 뭐 처음 아는데요. 예. 참 속상한 게 왜 이런 나라에서 그 국민들이 뭐 표결을 하네 어쩌네 하는 그렇죠. 것까지 내가 그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되는지 당장 이번 재보궐선거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참 주식을 하려면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나라에 뭐 구제금융을 받느니 안 받느니도 우리 시장에 미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우리 시장에 뭐 개별적인 뭐 악재나 호재 이런 부분도 찾기 힘든데 우리가 뭐 미국이나 유럽 주식 뭐 선진국 지수나 지표나 뭐 이런 부분들만 체크를 하기도 벅찬데 그런 부분 감안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시장이 그런 어떤 작은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일단 오늘도 상당히 뭐 장 막판에 들어서도 선물이 많이 빠지면서 뭐 지수는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수가 끝난 이후에 시장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시장에 그만큼 체력이 약해져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종목 위주로 어느 정도 외국인의 매도세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저점 확인 과정이 코스피 종목에서는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시장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신에 코스닥은 오늘 상당히 큰 폭으로 어제 낙폭의 거의 60% 이상을 이제 상승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중소형주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제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이 일단 오늘 외국인이 700억을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은 그 매수 물량을 오늘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외국인의 이렇게 수급이 좀 더 지속이 된다,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대형주가 박스권에 갇히고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요인이라든지 뭐 개별적인 또 이슈들 뭐 이런 부분들이 감안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소형주 장세가 좀 더 어제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이전에 코스닥 시장을 봐도 사실 뭐 급락도 좀 대차게 하면서 이제 빠질 때도 크게 빠지고 올라올 때도 그만큼 빠진 만큼 빠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코스닥 종목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 뭐 어제의 뭐 그 낙폭의 거의 뭐 대부분을 오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상승의 트렌드, 상승의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어떤 종목들 위주로 개선이 되느냐, 그리고 뭐 기관도 마찬가지겠죠. 일단 그 외국인과 기관이 얼마만큼 그 종목에 대한 애착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그 종목을 뭐 며칠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팔지 않고 뭐 어제 같은 급락에서는 뭐 대부분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아마 팔았겠죠. 외국인이나 기관들도. 그러나 재차 오늘 같은 날 다시 종목에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뭐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일단 외국인의 수급, 코스닥 종목들 위주로 지속된다라는 가정하에 일단 대형주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코스닥 쪽에 상당히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외 회의 이후 과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많은 그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큰데요. 자, 그 점에 대해서는 하태준 차장님께서 시장에 어떤 변동성이 예상되는지 설명을 주십시오. 네, 일단 뭐 FOMC 회의에서 아무래도 최근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양적 완화 조치에 대한 코멘트를 아마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버냉키라든지 옐런 부의장의 그런 발언 스타일로 봤을 때는 기존의 그런 정적인 노선을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출렁거릴 때마다 최근에 버냉키나 그런 옐런의 발언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키는 역할을 해준 것도 사실이었었고요. 다만 만에 하나 가능성은 적지만은 뭐 추구 전략에 대해서 뭐 좀 뭔가 코멘트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FOMC가 시장에는 기대했던 만큼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다만 이제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하고 최근에 뭐 버냉키나 옐런의 스타일로 봤을 때는 기존 정책에 대한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쪽에 무게를 좀 더 싣는 쪽이 나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에 좀 더 투자 심리를 좀 견인하는 그런 플러스적인 요인을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르기도 올랐습니다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팔았음에도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굉장히 강하게 매수를 해줬거든요. 자, 이런 매수세가 좀 받쳐준다라면 코스닥은 앞으로 550선이 아니라 좀 더 높은 선으로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코스닥 앞으로 좀 얼마나 더 오를까요, 정 과장님? 네, 일단 어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 급락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어떤 과거의 사례, 과거의 어떤 그 차트의 흐름을 보여줬느냐, 이 부분이 코스닥은 상당히 심리가 중요한 시장이기 때문에 일단 과거 차트를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최근이었던 지난 10월경 이제 543을 찍을 때 그림인데, 일단 지난 7월부터 상당히 가파르게 543까지 거의 다이렉트로 달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543까지 올라왔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굴곡이 몇 번 있었죠. 굴곡들이 몇 번 있으면서 장대 음봉들도 몇 번 나오면서 다시 차트 흐름을 계속 추세적으로 이어왔던 뭐 그런 그림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나왔던 그런 음봉들, 어제 나왔던 음봉이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이 정도 자리가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9월 말 정도 이 정도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오늘 뭐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며칠 정도 추세를 지켜보시고 뭐 이 정도 꺾이더라도 다시 한번 재차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바로 뭐 그 전에 찍었던 그 556 뭐 이 포인트가 저는 꼭지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몇 번의 하락 트렌드가 나올 듯한 시도는 몇 번 이어지다가 충분히 재상승 추세로 뭐 올 그 한 5월 그 1분기 실적이 나오는 한 5월 정도, 4월 말까지 5월까지는 다시 재상승의 트렌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가 얼마나 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겠죠. 뭐 지금의 수급 상황, 외국인이 좀 더 강력하게 매수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뭐 600포인트까지도 뭐 다이렉트로 달려갈 수도 있고요. 일단 그 포인트는 예상을 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제 나왔던 음봉이 꼭지를 의미하는 그런 수급은 아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재상승에 올라갈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한 550이 아닌 600선 그 이상까지로 쭉쭉 내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선정법 이어가겠습니다. 하태준 차장님. 네, 최근 들어서 참 트레이딩 하시기가 쉽지 않은 장이 연출되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일부 중소형주들은
또 그림이 또 이쁘게 또 수급도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투자 성향이 맞지 않으신 분들은 그런 종목들을 접근하기 또 쉽지 않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우량한 종목들 잡았는데 좀 잘 안 가거나 또 지지부진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단기간에 좀 뭐 가든 안 가든 간에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은 아무래도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외국이나 기관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볼 확률이 높은 쪽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이 그나마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1분기가 거의 막바지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들어서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다가왔을 때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또는 섹터 쪽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치 또는 추정치가 상향된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에 대해서 일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물론 당연한 말씀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뭐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향 전망되는 업종이나 종목들도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업종별로 본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IT 하드웨어라든지 의약품, 필수소비재, 필수소비재 하면은 아무래도 대표적인 게 음식료나 화장품 쪽 같은 경우가 해당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통신 서비스, 유틸리티 이런 쪽들이 대표적으로 1분기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는 쪽의 업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요 업종들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종목들을 꼽아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한국전력이나 현대상사, 코웨이, SK하이닉스, 한미약품, 농심, 뭐 CJCGV, 지역난방공사 같은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일단 뭐 필수소비재 음식료 관련해가지고는 작년에 일부 좀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잘 안 나오면서 우려감이 좀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경향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발표되는 기업들 뭐 과히 나쁘지 않았고, 올해 4분기 때는 아쉬웠어도 올해 1분기랑 2분기 가서는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기업들도 제법 눈에 띄는 상황이고요. 또한 필수소비재뿐만 아니라 의약품 같은 경우는 작년 규제 리스크가 점점 이제 벗어나는 그런 완화기라고 본다면은 올해는 본격적인 펀더멘털 개선 가능성이 높게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다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뭐 잠시 후에 다시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또 그 외에 뭐 코웨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처럼 1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게 기대가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예상치가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향 조정되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 중에서 가급적이면은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이 안 올랐거나 어느 정도 올랐다고 할지라도 이미 며칠 조정을 받고 반등 가능성이 좀 임박해 돼 있는 그런 시기적으로 돼 있는 종목들 위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승용 과장님의 종목 선정법 듣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은 사실 수급에 의해서 뭐 좌지우지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돼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수급이 깨지지 않고 전일 같은 경우에 급락이 나왔지만 오늘 정도 다시 재매수가 들어가는 그렇다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주인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팔고자 한다면 사실 뭐 하루 만에 코스닥 종목들은 팔 수가 없죠. 대형주도 마찬가지고, 일단 팔 물량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2, 3일 정도 뭐 길게는 뭐 열흘 정도까지 매도세가 계속 출회가 되는데, 일단 어제 뭐 일시적으로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뭐 영향을 끼쳐서 뭐 하루 정도는 팔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다시 재매수하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주인이 있고 이 종목을 뷰 자체를 상당히 좋게 본다라고 수급 쪽 메이저들이 그렇게 이제 해석이 분명히 가능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급락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이 지속되는 종목들 위주로 고를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오늘 같은 날 사실 반등이 어제 하락분보다 훨씬 강한 종목들은 일단 그 매수 강도가 더 세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추세적으로 좀 더 상승 트렌드를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런 종목들, 뭐 이 종목을 굳이 뭐 쫓아가시면서 뭐 매매하시라는 종목들은 아니고, 일단 이 시장에 오늘 뭐 같은 날 가장 강한 추세, 그리고 이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확률적으로 높은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간략하게 이제 드려보겠는데, 일단 오늘 AM OLED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AP 시스템 그 소송에서 무효 판결이 나면서 그러면서 무혐의 판결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5% 가까운 하락률을 보이면서 이거 무너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오늘 거의 11% 상승을 하면서 거의 박스권 상단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테라세미콘, 덕산하이메탈 이런 종목들 오늘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뭐 갤럭시 관련주, 사실 삼성전자 이틀 동안 전일과 전전일 거래일에 갤럭시 S4 출시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가 상당히 거세게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뭐 140만 원도 깨지지 않을까, 이 정도 수급이 매물이 출회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우려감이 있었지만, 일단 오늘로써 그 삼성전자도 2%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도 대부분 대반등을 보여줬습니다. 뭐 자하전자라든지 플렉스컴, 그리고 그 비아트론 뭐 이런 종목들 상당히 뭐 6%, 5% 뭐 이렇게 상당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 아직까지 이 스마트폰이 주도주다라는 그 어떤 뭐 확실한 자기의 뭐 증명을 했다라고 할까요? 뭐 오늘 정도 시장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바이오 역시 지금 현재 주도주죠. 상당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시젠이라든지 그리고 뭐 젠백스, 에스텍파마, 마크로젠 이런 종목들도 아직까지 추세가 뭐 차트적으로 뭐 무너졌다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자리, 다시 대반등이 나온다면 추세적으로 상승이 충분한 가능한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종목들 군 위주로 일단 뭐 이 종목을 따라서 쫓아서 매매하시는 전략보다는 이 종목들이 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종목들은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라는 점, 그리고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자신 있고 사실 급락이 나올 때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조금이라도 담궈 두셔야 사실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트렌드를 빨리 읽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을 저는 무조건 사시라고도 말씀을 못 드리겠고, 뭐 사지 마시라 이렇게도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일단 주도주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주에 일단 편승을 해야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다는 점으로 일단 여러 종목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네. 뭐 안테나를 세워놓는 의미에서의 소량의 매수라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인다 싶네요.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는 뭘 살지 먼저 하태준 차장님의 코웨이부터 듣겠습니다. 네, 코웨이 작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만은 이제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을 찾고 주가 움직임 역시 좀 완만하게나마 계속적인 우상향 추세를 최근 이어왔습니다. 그랬다가 좀 수급적인 측면이 다소 좀 부진해지면서 단기간에 조정을 겪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들어서 주목해 볼 만한 긍정적인 포인트는 렌탈 멤버십 요금의 인상 가능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년간 올리지를 못했었는데 올리지를 못했어도 실적이 그렇게 나빴던 것만은 아니었죠. 더군다나 이제 그 구조조정 작업들을 계속 꾸준히 하면서 뭐 수처리와 같이 수익이 별로 안 되는 사업을 좀 매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신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그 매트리스 사업이 최근 들어서는 좀 안정화를 찾고 있는 모습들이 좀 향후에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금 인상을 하게 되면 올해 예상보다 수익성이 더 많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고요. 인상하지 않다 할지라도 작년이라든지 4분기보다 올해 실적 개선 가능성이 좀 높게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특히 작년 일회성 비용이라든지 손실 보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올해는 추가적으로 작용하지 않는 부분이 크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한 비용 개선이라든지 또 해외 법인들이 흑자되는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 1분기라든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게 기대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최근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은 좀 한 달 이내의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좀 들어왔다가 최근에 좀 팔고 나갔습니다만은 거꾸로 기관들이 좀 물량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최근 들어서 단기간 내에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지금 61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 오늘 6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뭐 내일이나 모레쯤 조만간에 오늘처럼 61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5일선을 회복하는 시도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일단 매수가로는 47,000원 정도를 제시드리지만은 오늘처럼 거래량이 점증하면서
양봉이 나왔을 때가 좀 좋은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 드려보고, 가능성은 적겠습니다만은 리스크 관리 가격대로는 종가 기준 61선 이탈하거나 아니면 46,000원 정도가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현재 그런 중장기 상승 추세를 유지해줄 가능성은 높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정 과장님 순서입니다. 네, 저는 신대양 재질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말 그대로 제재사고요. 그 골판지용 이제 원지를 납품하는 만드는 회사인데, 일단 시장 점유율이 1위 업체입니다. 일단 뭐 골판지 우리가 흔히 뭐 그 택배를 받아보실 때 그렇게 쓰는 박스를 이제 골판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작년 영업이익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114% 정도 증가를 했고, 순이익도 83.2%. 이렇게 따졌을 때 현재 퍼 밸류가 한 4배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 뭐 한솔 제지라든지 뭐 다른 제지 업종 보면 보통 한 7에서 8 정도, 아무래도 뭐 제지 업종 자체가 빠르게 뭐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기 때문에 뭐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6, 7 정도는 이제 받아야 적정한 이제 퍼 밸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돼도 너무 저평가돼 있는 거죠. 1년에 뭐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게 나는데 지금 시총이 1,000억도 안 되는 수준이니까 일단 밸류에이션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목전에 차게 되면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찾게 되는 종목들이 상당을 좋아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눈여겨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매수가는 최근에 그 바닥 대비 조금 올라왔습니다. 뭐 22,000원 초반 정도면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목표가는 전고점을 살짝 넘어가는 26,000원 수준으로 1차 목표가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코웨이, 신대양 재지 두 종목에 대한 추천 들어봤고요. AS 짧게 듣겠습니다. 하 차장님. 네, 일단 오늘 컴투스가 반등을 했습니다만 다른 모바일 게임들에 비해서는 조금 약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간 매도가 좀 나왔었고 거래량이 약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최근 박스권 하단이나 볼 수 있는 47,000원대 21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외국인들은 오늘 또 제법 샀습니다.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강한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조금 지지부진하더라도 어느 시기 다가올수록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다. 여전히 강인 종목으로서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 과장님은 동성제약이었던가요? 네, 동성제약 일단 매수가 지금 현재 근처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일과 전전일 5,000원 이상에서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이제 5% 넘는 상승을 보여주면서 아직까지 상승 추세 살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5,000원에 대한 그 한 단계 주가가 이제 뛰어넘기 위해서는 진통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과정들이 적절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홀딩 하시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AS까지 포함해서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주 두 분이 주신 말씀을 깊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태준 차장, 정승현 과장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세를 보였던 양시장 모두 내일도 그 흐름 이어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